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인사를 할 만한 맛이 안 나죠. 일단 코스피 지수만 잠깐 놓고 보면요. 지난 코스피 지수는 2월 초 5200포인트에서 쭉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란 공격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죠? 불과 한 달 동안 상승했던 거를 원위치했던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난 1월 말 우리 이제 코스닥 그 ETF 자금들이 불끈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1월 중순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지금 원위치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일단 뭐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이란 공격으로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국지전이 벌어졌는데, 자, 이게 지금 비슷한 시기가 언제였었냐면, 2025년도 6월경, 6월경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은 적이 있죠. 당시에도 뭐가 됐습니까? 유가가 급등하고 상당히 힘들었죠. 출렁거리고. 근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수장인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군이 아닌 공군에 의한 공습으로 좀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 이란 공격이 과연 이란을 장악하기 위한, 이란을 점령하기 위한 부분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원했던 이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죠. 그거 때문에 진행된 건지. 어쨌든 이 사태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좀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면은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겠죠. 중동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됩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이득인가요? 손실인가요? 손실이죠.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을 벌였던 부분들은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이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결국은 그동안에 트럼프가 해왔던 정책에 좀 반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제유가 급등하고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급증을 좀 하고 위험 자산, 주식이나 이런 그 채권이나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금이나 뭐 달러 뭐 이런 쪽에 이제 선호가 되겠죠. 어쨌든 시장이 조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4%,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3%. 근데 국내 증시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가 있죠. 예. 한국 증시 어제 마이너스 9% 급락, 오늘 마이너스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일본은 그나마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버티는데 뭐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 너무 급하긴 하락했죠. 그리고 환율도 잠깐 보면은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시간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까지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서 환율 급등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어쨌든 1,470원대 좀 안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따지고 봅시다. 지수를 놓고 얘기하자면 얘기가 달라져요. 삼성전자가 얼마? 17만 7천원대로 21선을 좀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마이너스 7%, 21선 이탈하고 지난번에 하락했던 요 8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좀 왜 그럴까요? 일본 증시가 빠진 건 맞고 뭐 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건 맞죠. 그걸 부인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심하죠. 왜 심할까요? 그건 아무래도 최근 국내 증시가 좀
굉장히 오버슈팅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연초에 4,200에서 언제까지 6,250까지 오버슈팅,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버슈팅 했던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유독 심하죠. 유독 심했던 이유는 사실 이라크전이 이렇게 되면서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유동성 감소, 그다음에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이 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근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금리 인하 기조가 축소가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유동성 축소 우려가 유동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고점 대비, 예, 고점 대비 보통 대형주 얘기입니다.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좀 표현합니다. 시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지금 6,250에서 5,1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간 거의 20%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1200에서 1000까지 20% 급락이 나왔죠.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동성, 즉 다시 말하면 그동안 시장이 상승하면서 개인들의 신용 매수 물량이 최고치를 달달했죠. 따라서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과도하게 빠진 게 맞아요. 전쟁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고 하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미 웬만한 종목들 뭐 어제 오늘 이틀간 빠져가지고 뭐 15% 20%는 기본이죠. 지금 심한 건 30%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미 매도 시점은 다 끝났죠. 지금은 팔 때는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란 미국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했다는 우려, 특히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예. 한국, 일본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미국과 이란전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르는 유가 상승,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일단은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직접적인 원인. 단기간 너무 급등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이란적 공격 때문에 유동성 축소 우려가 작용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돈줄이 막힌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하면은 이건 대외적인 요건이죠. 국내 내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국내 자금들은 풍부해요. 돈들이 많아요. 아직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 하락에 오늘 수급 동향을 잠깐 보더라도 오늘 수급 동향,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8천억 매도. 이거는 뭐 사실 오늘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을 때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들은 맞죠. 기관 쪽,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연기금이나 ETF 자금들은 계속 유입이 되고,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패닉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4% 정도 급락.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오늘 9% 급락이죠. 코스닥 어때요? 마이너스 10% 급락. 과도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신용 매수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패닉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마 외국인들을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 큰 손이라면 개인들의 신용 불량이 많기 때문에 요거 한번 세게 털어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크게 흔들어 놓고 반대 매매 나와서 주가가 빠지죠. 오늘 일부 반대 매매 물량들이 꽤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신용 매수나 그다음 주식 담보 대출 이런 물량들 꽤 오늘 어제 오늘 해서 신용 한 2, 3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소화를 해야 시장은 좀 안정이 된다. 얘들은 시장을 급락시킬 의도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다만 아시아 증시 이란전이 터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일부 매도가 나온 거지. 만약에 팔았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4조 원 팔았죠. 개인들이 4조 원 매수를 했고. 그 정도 물량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내일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질 만큼 기술적으로 이미 빠졌다. 이 정도 코스피 9%, 코스닥 10%까지 빠질 요인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다라면은 지금은 파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어제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뭐 20%, 30%다 하락됐을 거예요. 이미 파는 시점은 늦었고 뭐 일부 종목 저도 일부 물려 있긴 하지만 밑에서 일단 잡아갈 종목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자, 과도하죠. 물론 삼성전자가 단기간 많이 간 건 사실이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7만 원대면은 연초 가격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밀릴 때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얘도 지난번에 오르기 전 가격대로 원위치했죠. 그렇죠? 현대차 마찬가지. 현대차도 지난번에 상승했던 가격 구간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빠질 만큼 빠졌다. 다만 반대 매매나 신용 물량들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유동성 축소에 대한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작용되는 건 맞지만 과거 작년 6월 달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도 오래 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란하고 미국 싸워봤자 결과는 뻔합니다. 문제는 얼마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2, 3주 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거냐. 그것만 남은 거지 이게 계속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지금 빠질 만큼 빠졌는데 반대 매매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소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 뭐 삼성전자 글쎄요. 뭐 이미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충분히 저는 요 가격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도 지금 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도 급락이 나왔죠. 올랐던 거 한 달 동안 올랐던 거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죠? 보르노이 얘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덜 빠졌고 그 다음에 알주노믹스 얘는 지난번 여기 쭉 하다가 오늘 지금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일부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한 거지. 그리고 거래량 없이 빠졌다는 건 매수자가 없는데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잘 나갔던 방산주. 사실 방산주가 이렇게 빠질 일은 없겠죠. 아니 이란전하고 전쟁 벌어졌는데 방산주가 왜 빠질까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적인 기본적인 회사의 펀더멘탈 보다는 수급적인 부분들 그죠? 하나 시스템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빠졌을 때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뭐 천궁2 이런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산주들 빠지는 걸 보면 이란전 때문에 시장이 급락 나오고 빠졌다기보다는 이런 우려들 그리고 일부 수급적인 반대 매매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본다면 과도하게 빠져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